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의 시황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힌트를 찾아보는 오프 더 마켓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투자더래팀의 황산해 연구원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분석팀 전채원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채원 씨 잘 지내셨죠? 그럼 잘 네. 지내고 있죠. 네, 저희 그 해외 주식 대회 아직 잘 보고 계신가요? 저 올라올 때마다 맨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최근에 방송을 찍었는데 저도 이제 제 종목인 CME 그룹을 열심히 푸시를 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채원 씨 혹시 관심 있는 종목이 어떤 거 있어요? 저는 관심 있고 시장 모두에 관심이 있는 테슬라 종목이 아무래도 테슬라. 저는 좀 관심이 여기도 관심을 테슬라 가지고 타였구나. 있습니다. 그럼요. 혹시 그럼 테슬라를 유독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또 최근에 네. 회사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매달 강연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번 달에 휴머노이드 이제 강연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강연 해주시는 분께서 테슬라의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월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좋게 보고 있던 종목인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시니까 좀 더 신뢰감도 가고 이제 이따가 시황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 리스크도 점차 좀 사라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도치 리스크 리스크가요? 도치 리스크가. 도치 네, 그렇죠. 리스크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으로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더 떨어질 리스크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네. 뭐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진짜요? 네. 약간의 정정을 하자면은 네네. 테슬라의 도치 리스크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 일론 머스크가 도치를 이제 사임하고 복귀한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이렇게 좀 제한을 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제가 아까 그 뭐 다르게 얘기했었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많이 또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주식도 많이 오르고 테슬라 저의 경쟁자지만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그 조회수나 댓글은 많이 달아주셨나요? 아, CME에 대해서? CM이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제가 뭐 CM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런 요즘 같은 시장에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에 CM이 한번 봐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있으면은 옵션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CM이가 오른다. 음. 라고 하면서 시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 한번 봐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한 주간으로 보자면은 거의 모든 시장이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은 당연하고 그렇죠. 또 이제 기술주도 많이 빠지고 일본도 빠지고 다 빠졌었는데 한번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3월 27일 봐주시면은 이제 한번 이날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칼춤을 또 추셨던 날이죠. 자동차 관세가 부과됐던 날로 알고 있는데 이날 역시 이제 그 주요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의 핵심 포인트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날이 이제 제가 굳이 제목에 칼춤을 넣은 이유가 기존까지 좀 완화적인 흐름으로 가던 트럼프의 관세 발언들이 이날을 기점으로 강경하게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칼춤이라는 표현을 붙여봤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좀 기술주들이 좀 압박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코멘트를 이제 써주신 것 중에 상호 관세 4월 2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새벽이죠. 돌아오는 새벽에 상호 관세 때 최악의 국가 이제 더티 15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이제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더티 15가 어떤 국가이고 이게 어떻게 왜 지정이 된 건지 한번 설명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더티 50라고 이제 제일 처음 언급한 게 스콧 베센트 장관이 이제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확정이 된 국가가 아닙니다. 이건 리스트가 확정되지 않은 리스트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이나 아니면은 무역 비대칭 국가들을 좀 지칭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티 15를 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리스트 나오지 않았는데 대신에 이제 이와 동시에 이제 무역 이제 대표부 USTR에서 그 21개국의 관심 국가들을 지정을 했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21개국을 지정을 해놓고 우리는 더티 15를 지정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잘 처신해봐 하면 이런 식으로 협상 여지를 열어두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같은 그런 국가들이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이고요. 인도 같은 국가도 또 관세가 매우 높은 편이고, 미국에 대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관세도 관세지만은 이제 비무역 장벽이라고 해가지고 뭐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많이 하는 편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더티 15이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뭐가 될지는 이제 당장 내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이제 4월 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내용이 발표되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너희들이 잘 처신을 해라라는 그런 여지를 남긴 용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제가 이제 언급을 한국 언급을 이제 하는 코너는 아니지만은, 그렇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관세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자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정부 단에서도 좀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은 맞죠, 한국도.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돌아오는 이제 내일 이제 한 5시, 오전 5시인가요? 새벽 5시에 새벽 한국 기준으로는 네. 네, 그때 발표가 되는데, 네,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날 28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날에도 이제 트럼프 스트레스로 이제 위축되는 투심이라는 제목을 써주셨는데, 이날 역시도 하락하는, 증시가 모두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날에는 또 어떤 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였나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우려에 이어서 이제 마침 이제 이날 경기 지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좀 경제적 측면의 부작용이 부각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침 이날 4분기 GDP는 좀 호조를 보였는데, 이후에 이제 뭐 미국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ECB 같은 유럽 기관에서 이제 관세에 대한 충격을 좀 언급을 하면서 이런 관세 스트레스가 많이 부각이 되었던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좀 이제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여기 보면 4분기 GDP 확정치라는 것도 나오고, 이제 잠정치, 그리고 또 다른 지표에선 예비치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잠정치 대비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써주셨는데, 이 잠정치, 확정치, 그리고 예비치 이런 것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나오길래 이렇게 변동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GDP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G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4분기가 10월, 11월, 12월이 나오면은 이제 1월부터 해서 속보치가 나오고, 2월에 예비치가 나오고, 속보치가 나오고, 정정하겠습니다. 2월에 잠정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3월에 확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세 단계 거쳐 나오게 되는데, 속보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 보면 가장 빨리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경기 상황을 빨리 판단하자라는 그 목적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속보치랑 잠정치가 다른 점은, 속보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2달만 반영을 해서 그 앞에 있는 한 달은 어찌 보면 추정치를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속보치를 줬다 하면은 10월, 11월만 데이터를 집계를 하는 거고, 12월은 추정을 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잠정치에서 이제 12월 부분을 업데이트해서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고, 확정치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오류사항들을 좀 더 조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보통,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달이라 하죠. 분기의 마지막 달에 변동성이 있으면은 그 속보치랑 잠정치가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왜냐하면 속보치가 앞선 2달을 집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추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잠정치 같은 경우가 이제 마지막 달에 뭐 대형 이벤트나 그런 게 발생을 한다면은 조정이 많이 되는 그런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뭐 매크로 지표에 따른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잠정치가 곧 발표가 되는데 그 분기 말에 이벤트가 있었네? 라고 하면은 그 이벤트에 따른 잠정치 변동을 고려해서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가 나오는 날이 이제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월 말에 나오게 되는 거죠. 월 말에 나오고 그렇게 그쵸. 월 말에 알겠습니다. 월 말에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1일 이번 주 월요일에는 또 이제 S의 공포로 이제가 가시화되고 트럼프 리스크가 지속된다고 하셨는데 이날에는 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PC가 발표되면서 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그 S의 공포라고 보통 이제 이니셜업체에서 얘기를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부각이 되었던 것 같고 뭐 PC 이제 지표를 보면은 이제 소비 지출이 컨센을 하회를 했고 대신에 물가 같은 부분이 좀 이제 컨센을 상회를 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좀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황을 계속 보면서 한 몇 주 전에도 계속 그런 우려가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소프트 데이터를 통해서 보였는데 이제 하드 데이터까지 나오니까 그 우려가 가중된 게 맞는 거죠. 그죠. 가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소프트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게 설마 하드 데이터까지 전이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경기를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전략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요. 글쎄요. 일단은 정석적으로 하면은 이러한 경기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은 경기 방어주를 투자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측면인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저희 해외 주식 대회에 나왔던 알트리아 같은 종목들이 오르기도 했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하드 데이터 부분이 시그널 나온 건 맞긴 한데 아직 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영향이 막 가시화되는 시점은 아니라서 좀 더 데이터를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소프트 데이터의 부진이 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그 자체가 경기 압박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보통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하면은 그 자체가 위축의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베이 데이터 자체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하드 데이터, 그러니까 기업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진짜로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관세가 시작된 지 좀 됐잖아요, 노이즈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소프트 데이터 위축이 된 지가 좀 기간이 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이제 4월 2일 기점으로 오히려 이벤트 이후에 좀 상황이 구체화되면서 걱정이 완화가 되면은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은 또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런 하드 데이터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서베이 지표들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시나리오를 구분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 1일 관세 내용이 더 중요한 그런 이벤트인 것 같아요. 역시 그 관세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게 또 많이 갈리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저희 천하제일 해주 대회를 계속 언급드리는 이유가 되게 재밌는 게 이 투자 전략팀이랑 기업 분석팀이랑 종목이 되게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종목을 조사한 시점이 워낙 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던 시점이라 가지고 종목들을 보니까 다 방어주예요. 대부분 다. 맞아요. 배당주, 그래가지고 방어주 이러시더라고요. 약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은 저희 하우스 전략팀이 뽑은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이디어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그 LS증권 매크로 텔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저희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유튜브에 나와요? 혹시 안 보신 거 아니시죠? 저한테 맨날 뭐라 하시더니.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보고 있습니다. 자주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어제는 또 관세 여파에 따라서 급락을 했지만 또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날 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우리가 분기말 수급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정확하게 뭐 데이터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이제 분기 말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면서 이제 그런 비중 조절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이제 장 초반에는 관세 우려를 반영했다가 다시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그런 수급 요인에 의해서 반등을 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좀 이렇게 이날 좀 중심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반등을 한 영역들이 이제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이 반등을 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 그런 배분 그런 뭐랄까 그런 배분을 위한 조절이라고 하면 비중 조절을 하면은 이러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그런 활동들이 이러한 향후에 있을 리스크를 반영한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있어서 하여튼 이런 장이었습니다. 미리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을 이제 담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경기 우려도 있고 변동성도 심한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뭐 이건 일단 추측인데, 추측. 예, 추측인데 포트폴리오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20% 보편 관세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이제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정정을 했던 날이었는데 혹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편 관세가 부과되면 어떻고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또 다른지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쵸. 이 보편 관세랑 상호 관세를 많이 이제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 부분부터 좀 짚어드리면은,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너가 나한테 관세를 부과해, 나도 부과해. 이런 서로 관세를 이제 레벨을 맞추는 거라 보면 될 것 같은데, 보편 관세는 모두가 통일하게 관세를 매겨버리는 그런 거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또 활용하고 있는 그런 무역 규제의 툴 중에 하나는 품목별 관세를 매기는 최근에 자동차 관세도 비슷한 내용들이죠. 그런 활동들도 있고 또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EU의 그런 그 빅테크 반독점 조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인도의 구글세 같은 부분들을 타겟팅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총 4가지 측면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보편 관세가 좀 더 위험한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상호 관세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호 관세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보편 관세가 들어왔었을 때 좀 더 위험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쩌면 상호 관세 같은 부분에서는 명분 측면에서는 너가 나한테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부과할게 이거잖아요. 보편 관세는 되게 일방적인 관세거든요. 좀 미국에서 무역 장벽을 세워버리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보복 활동이 더 나오기 쉬운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연구소나 아니면은 그런 연구기관, 그런 싱크탱크들이 지금 경계하는 요인들은 결국에는 교역량 감소에 따른 피해예요. 관세도 관세지만은 이렇게 국가들끼리 보복 관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전반적인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보편 관세를 경계하는 이유는 더욱 자극적이기 때문에 더욱 상대방을 더 도발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경계를 하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상호 관세, 보편 관세, 그리고 이제 품목별 관세,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 4가지를 구분해서 보면은 좋지 않을까. 네. 그 중에서 이제 보편 관세가 이제 가장 리스키한 관세인 거네요. 가장 리스키하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지금 그렇죠. 가장 리스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언 지을 수는 없지만은 어찌 보면은 뭐 다른 국가 측면에서는 어느 A랑 B가 있다면은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다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모든 상황이. 그러면은 과거에 관세 차별이 있던 국가들은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보편 관세라는 컨셉 자체가 전방위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또 리스크 요인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은 상호 관세에 적응을 해왔어요. 트럼프가 우리 너한테 상호 관세 매길 거야 이렇게 발언하는 거에 적응을 해왔는데 저번 주 주말 31일부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그 보편 관세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급락을 한 이유가 아직 시장이 상정하지 않고 있던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이 보편 관세가. 그 때문에 물론 이제 그동안 노이즈 나오긴 했었지만은 4월 2일 날 이런 이벤트가 임박하기 전이니까 이러한 또 새로운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도 경계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상호 관세는 많이 이제 적응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또 이제 혼조세를 보였던 거였네요. 혼조세를 보인 그건 좀 다른 건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떨어졌잖아요. 그쵸, 떨어졌다가 그쵸. 반등한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른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 그쵸. 수급적 요인도 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주말간에 보편관세에 대한 얘기 나왔다가 그 이후에 백악관에서 상호관세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다시 또 시장이 환기가 된 거죠. 보편에서 상호관세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으로 가면은 이제 오늘 장에는 배드이즈굿 등장에 증시가 반등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포인트가 이제 좀 중요했길래 이제 증시가 반등을 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날 바로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배드이즈굿을 용어를 썼어요. 예전에 이제 한창 물가 올라오고 그런 금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뭐 배드이즈굿, 굿이즈굿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 말이 뜻하는 바를 보자면은 그러니까 즉 부진한 경기 지표를 안 좋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부진한 경기 지표가 나왔으니까 금리를 내릴 거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ISM 제조 PMI가 좀 다시 위축세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고용 보고서도 좀 이렇게 그닥 좋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관세 우려랑 같이 맞물려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됐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성장주 중심의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네, 또 이날에는 박힌 리치먼드 연 총재가 고객과 기업 간의 이제 관세에 대한 비용 전가를 위해서 이제 케이지 매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이제 말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고객과 기업 간의 그 비용 전가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뒤에 저도 굳이 이 내용을 쓴 이유가 제가 관세를 바라보는 주요 포인트 중 하나라서 제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줬다시피 이제 고객과 기업과 관세 같은 분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관세는 누가 되는 거죠? 국민이 미국이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다른 국가가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민이 낼 것인가, 미국의 기업이 낼 것인가 이건데, 그러니까 기업 단에서 충분한 미국의 소비력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 기업의 바게닝 파워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즉 뭐 담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파워를 아주 가지고 있잖아요. 가격 책정에 대한. 그 기업의 바게닝 파워가 있다면은 가격을 그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면서 기업 이익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대신 이런 시나리오는 좀 이제 소비의 측면에서 가계의 부담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소비의 여력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기업 단에서 바게닝 파워가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단에서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니까 마진이 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과연 이 관세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게 되는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 더 해보자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그러한 월마트의 주요 셀러 중 하나가 중국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세의 비용을 우리가 관세를 내니까 너희들도 그만큼 가격을 내려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국가에 있는 공급자한테 비용 압박을 줄 수 있는 거죠. 비용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국가 간의 파워 게임이기도 하고, 지금 어제 또 뉴스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월마트랑 중국이랑 싸우고 있대요. 누가 이 관세의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월마트 같은 경우 생각하면은 엄청 글로벌리한 마켓 시어를 확보를 하고 있는 대형 리테일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공급자 입장에서도 꽤나 큰 바게닝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협상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월마트도 자신 있게 너희가 가격 내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정부와 정부 간의 싸움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결과, 저는 이제 이 이벤트를 보고 있는 이유가 이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과연 이 관세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부가적으로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왜냐면 이제 이 방송이 나가고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나오잖아요. 제가 이 관세를 좀 바라보는 세 가지 포인트가 크게는 강도, 그리고 이제 강도랑 두 번째는 가격 전가, 마지막은 이 매출단에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세가 상호 관세일 것인가 보편 관세일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도인 거고, 두 번째는 이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좀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매출단이라고 한 부분은 이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에 대한 기업들이 수요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용을 올려야 되잖아요. 비용을 올리면은 물품을 덜 사겠죠. 두 번째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미국 기업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이런 활동들에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 미국의 이런 뭐랄까 좀 어찌 보면 일진 같은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 한번 관세 맞아봐라 이런 느낌이니까 이런 활동에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지 않으세요? 그 최근에 제가 자동차 제너럴 모터스인가요? 그 기업도 관세로 주가 떨어졌던 기업. 그거는 이제 약간 좀 이제 생산 기지 이전인 거고, 테슬라가 그렇죠. 테슬라가 이제 미국의 이런 정치적 활동이나 무역 규제, 너무 강한 무역 규제에 따라서 유럽이나 중국 이런 판매량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미국의 안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죠. 최근에 골드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런 미국의 불매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불매 운동에 따라서 경기 충격도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리스크인 거죠. 이것도 관세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머스크의 도치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머스크 이슈뿐만이 아니라 그냥 미국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왔다 갔다 했던 게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뭐 이런 말 하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뭐 과거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불매 운동이 많이 있었잖아요. 일본 세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인 대립이 있었을 때는 그 국가 상품을 잘 안 쓰거든요. 또는 여행을 덜 간다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제적 충격도 이제 좀 부각이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총 세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고, 뭐 당장 내일 있을 발표에서는 그러니까 내일 트럼프가 상호 관세와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보편 관세까지 얘기를 하는지 또는 비무역 관세 장벽까지 고려한 그러한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시장 충격도 좀 이제 주목해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또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향후 협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봐야 되니까. 지금 당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서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거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보편 관세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딱 그 상태에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더 강하게 나올 것인가, 더 낮게 나올 것인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오는 그 관세 발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좀 궁금했었는데 방금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아침에 한번 일찍 일어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5시 출근하긴 할 건데. 정말요? 내일 나오시나요, 5시에? 전 5시 전에 일어나서 집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내일 좀 아침에 출근 많이 일찍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다른 저 여의도에 계시는 다른 분들도 네, 저도 이제 아마 관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 것 같아요. 저희 시황에서도 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또 다음 주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는 이제 LS증권 시황 보고서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 방송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관세에 대한 내용을 싹 정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 주간의 시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또 빠질 수 없이 이번 주에 이제 시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의 시황을. 맞습니다. 일단은 대기? 대기? 일단 대기? 대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행동? 이제 대기를 했고 내일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른 또 다른 국가들의 행동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꽤나 많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대처를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황도 좀 궁금해지는 순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격 시황 토크쇼 오프 더 마켓이었습니다.